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고 누워서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3시를 가리키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체념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도 깊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향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특정한 향기가 뇌 속 편도체와 해마에 직접 작용하여 긴장을 낮추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유칼립투스와 같은 천연 향기들은 수면제보다 더 오래, 더 자연스럽게 뇌파를 안정시킨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셨습니까? 라벤더 향을 맡은 사람은 수면 단계 중에서도 깊은 수면 노렘 수면, 시간이 평균 14% 더 길어졌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잠까지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흔히 시중에서 파는 강한 인공 방향제나 자극적인 향수는 뇌를 오히려 깨어있게 만들어 불면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향기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일 뿐 생리적 작용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뇌파 측정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개선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효과까지 있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을 부르는 향기가 단순한 기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뇌의 과학일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베개 옆에 작은 향기 하나를 두세요. 단순한 습관이 내일의 수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향기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은은하고 따뜻한 향기 하나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을 무겁게 누르는 불안을 풀어줍니다. 그 순간 눈꺼풀이 조용히 내려앉고 숨결이 고르게 바뀌며 마음이 어린 시절의 평온한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의 경험과 향기가 모여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놓치시면 10년 후 몸의 근육과 뇌의 활력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향기가 여러분의 숙면을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라벤더는 단순히 보랏빛 아름다움으로만 기억되는 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유럽,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는 라벤더를 잠의 꽃움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병원과 요양원에서 라벤더 향을 사용해 불안을 낮추고 환자들의 수면질을 높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라벤더일까요? 라벤더에는 리날롤, 리나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코 점막을 통해 흡수되면 뇌의 편도체와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긴장을 완화합니다. 쉽게 말해 과도하게 켜져 있는 뇌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벤더 향을 맡으면 심장 박동이 차분히 가라앉고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몸 전체가 잠에 적합한 상태로 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고 잔 사람들은 수면 단계 중 깊은 수면 서파 수면 비율이 평균 14%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빨리 잠드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깊은 잠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약물이 아닌 향기만으로도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향의 효과를 두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라벤더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심리적 효과일 뿐 생리적 작용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뇌파 측정 결과와 호르몬 변화를 근거로 향기에도 분명한 신경학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불면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라벤더 향 덕분에 점차 숙면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위안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효과일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생아실에 라벤더 향을 은은하게 틀어주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긴장을 낮추고 더 오래 잠들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잠을 자는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뇌는 향기를 통해서도 안정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벤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주머니나 천에 라벤더 드라이 플라워를 넣어 베개 옆에 두는 것입니다. 디퓨저나 오일을 사용해도 좋지만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은은하게가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조명을 낮추고 라벤더 향을 맡으며 가볍게 호흡해 보세요. 호흡이 천천히 깊어지고 머리의 무거움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왜 나는 잠이 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옆에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라벤더 향 하나만 있어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잠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향기의 힘을 빌리면 우리 뇌와 몸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가 잠의 꽃이라면 캐모마일은 오랫동안 자연의 진정제오프라 불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차 로만 기억하시지만 사실 캐모마일의 향기 자체가 뇌에 강력한 진정 효과를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숨은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속의 가바 수용체와 결합해 신경 활동을 진정시키고 과도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향을 맡으면 심리적 긴장이 풀리고 뇌파가 차분해지며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화학적 작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임상시험에서는 캐모마일 향을 맡은 노인 환자들이 불면증 점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주 깨는 횟수가 줄고 다시 잠드는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드는 것보다 깊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캐모마일은 이 지점을 확실히 도와줍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캐모마일의 효과는 플라시보, 즉 마음의 안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뇌파 측정과 호르몬 분석을 근거로
향 자체에도 확실한 생리적 효과가 있다고서 람고 반박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체감합니다. 약을 줄이고도 캐모마일 향 덕분에 훨씬 편안히 잠드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위안일까요? 아니면 뇌와 신경을 직접 진정시키는 힘일까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의 간병으로 인해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다 보니 매일 밤 두세 번은 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모마일 주머니를 베개 옆에 두도록 권유드린 후 한 달 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눈을 감으면 향이 먼저 다가오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알아서 쉬어주네요. 그녀는 약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낮 동안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캐모마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조된 캐모마일 꽃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베개 옆에 두는 것입니다. 또는 따뜻한 차를 우려내면서 그 향기를 동시에 맡는 것도 좋습니다. 디퓨저 오일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연 100%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공 향료는 오히려 뇌를 자극해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차로 마셔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차를 마시면 체내 흡수를 통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향기를 통해 코 점막과 후각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또 다른 길입니다. 우리 뇌는 후각 자극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향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캐모마일 향을 맡으며 눈을 감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처럼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순간 불면은 저절로 풀어지고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은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은은한 향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며 잠을 부르는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이 줄 수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따뜻하게 마음을 진정시킨다면 유칼립투스는 그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바로 청량함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깊게 들이마신 공기처럼 코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단순한 상쾌함이 불면증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유칼립투스에는 시놀 웨팔팔시노레 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흡기를 열어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뇌까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코가 막혀 있거나 호흡이 답답해서 잠을 설친 분들에게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면 뇌는 불안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유칼립투스 향은 호흡을 자유롭게 만들어 불안 신호를 끊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뇌와 몸은 안정되고 수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초기 환자들에게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용한 흡입 치료를 병행했을 때 수면의 질이 평균 25%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코가 뚫리는 수준이 아니라 잠의 깊이와 회복력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유칼립투스는 주로 호흡 개선 효과일 뿐 뇌를 직접 진정시키는 작용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는 호흡이 개선되면 뇌파와 수면의 질 역시 당연히 좋아진다며 두 효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숨이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차분해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래된 비염 때문에 항상 코가 막혀 있었고 밤마다 2, 3번씩 깨셨습니다. 그런데 유칼립투스 향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손수건을 베개 옆에 두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이 트이니 마음도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더군요. 단순히 호흡의 문제를 넘어 수면의 질 전체가 향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칼립투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뜨거운 물 한 그릇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안 한 방울 떨어뜨리고 수건을 덮어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또는 작은 손수건에 오일을 묻혀 베개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자극적일 수 있으니 은은하게,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코가 막히지 않는데 굳이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칼립투스 향은 단순히 호흡기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청량한 향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마치 숲속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하루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 청량한 유칼립투스 향을 맡으며 깊게 숨을 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고 불안이 풀리며 잠이 훨씬 더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유칼립투스는 단순한 시원한 향기가 아닙니다. 숨을 열어주고 뇌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숲의 선물입니다. 베개 옆에 두는 작은 준비 하나로 여러분의 수면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벤더, 캐모마일, 유칼립투스의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향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베개 옆 주머니입니다.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이지요. 마른 꽃잎이나 천연 허브를 작은 파우치에 담아 베개 옆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향은 은은하게 퍼지며 코와 뇌를 직접 자극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향은 은은해야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강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디퓨저입니다. 특히 오일을 이용한 디퓨저는 일정한 속도로 향을 퍼뜨려 잠드는 순간부터 아침까지 안정적으로 향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오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공 향료는 뇌를 자극하거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손수건 활용법입니다. 작은 손수건에 오일을 1, 2방울 떨어뜨려 베개 옆에 두는 것이죠. 이 방법은 휴대성이 좋아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병원 입원 중에도 이 방법을 쓰셨는데 덕분에 낯선 환경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원에서 밤마다 침상 옆에 허브 주머니를 두곤 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숙면을 통해 기도를 더 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향기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삶의 질과 영적인 평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향기가 정말로 뇌파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 효과인가 라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각은 다른 감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각 신호는 곧바로
편도체와 해마로 전달됩니다. 이 두 부위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향기가 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연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권하는 실천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 방의 조명을 낮추고 향기를 준비한다. 은은한 강도로, 너무 강하지 않게 한다. 꾸준히 실천한다. 하루 이틀로는 큰 효과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베개 옆에 어떤 향기를 두고 싶으신가요? 작은 준비 하나가 내일의 몸과 마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도, 불안을 덜고도 다시 꿀잠을 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베개 옆 작은 향기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그리고 삶의 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라벤더, 캐모마일, 유칼립투스 같은 천연 향기는 숙면을 돕는 훌륭한 도우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선택하는 인공 방향제나 화학 향수는 오히려 불면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기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잘못된 향은 뇌와 몸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공 방향제에는 흔히 프탈레이트, 하이페이치탈라이트, 나 합성 마스크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문제는 뇌와 호흡기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방향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더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려고 틀어놓은 향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것이죠.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인공 향기의 성분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장기간 노출되면 미세한 호흡기염증과 신경계 자극이 축적된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인공 향기가 천연 향기와는 다르게 뇌와 몸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매일 밤 강한 방향제를 침실에 뿌리셨습니다. 이유는 집안 냄새를 없애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불면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인공 방향제를 끊고 라벤더 파우치를 베개 옆에 두도록 권유드린 후 2주 만에 숙면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향기의 질이 달라지자 수면도 달라진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후각은 다른 감각보다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는 향기를 단순한 냄새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 혹은 불안하다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인공향기는 종종 뇌에 낯설고 불안한 자극을 주어 신경계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천연향은 자연 속에서 익숙하게 접했던 냄새이기 때문에 뇌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향기는 왜 좋은데도 머리가 아프지? 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인공 성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향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뇌와 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극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인공 향기를 맡으며 잠드는 것과 천연 향기를 맡으며 잠드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천연 향기 아래에서는 호흡이 편안해지고 뇌가 부드럽게 가라앉으면서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면 인공 향기 아래에서는 잠들어도 깊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숙면을 원한다면 향의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강한 향, 화려한 향이 아니라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이 진짜 열쇠입니다. 베개 옆에 무엇을 두느냐가 오늘 밤의 수면과 내일 아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향기는 분명히 숙면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사용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향은 많이 맡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수면을 위한 향기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낮에는 각성을, 밤에는 진정을 유도하는 리듬을 따릅니다. 이를 서카디안 리듬, 칠카디안 리듬, RL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진정작용이 강한 향을 맡으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인가 라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결과 낮에는 졸음이 몰려오고 밤에는 오히려 각성도가 올라가면서 불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향기를 낮에 과도하게 사용한 그룹은 밤에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평균 40% 길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낮에 향기를 잘못 쓰면 밤의 수면이 방해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향은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수준이므로 낮에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향기를 통한 뇌파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낮에 진정성 향을 쓰면 리듬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낮에도 라벤더 디퓨저를 켜두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지만 점점 오후만 되면 졸음이 몰려와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작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사용 시간을 조절하도록 권유드리자 불과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 아닙니다. 이때 향기를 은은하게 틀어두면 뇌와 몸이 동시에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 향만 맡아도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어릴 적 자장가를 들으면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경험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낮에 카페에서 커피 향을 맡으면 기운이 나듯 밤에 라벤더 향을 맡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문제는 이 시간에 질서들을 거꾸로 적용하는 순간입니다. 낮에 잠 오는 향, 밤에 각성되는 향을 맡으면 몸은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향기를 사용하시나요? 혹시 낮에도 켜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시간을 조정해 보십시오. 낮에는 맑은 공기와 햇빛이 최고의 자극제이고 밤에는 은은한 향이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결국 향기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잘 맞추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활력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향이라면 많이 맡을수록 더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사용은 수면을 방해하고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연 오일이라도 양이 지나치면 뇌가 과도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라벤더와 캐모마일 같은 진정성 향은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두통, 어지럼증, 심한 경우 구토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디퓨저를 장시간 틀어놓은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면 점수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향이 은은함을 넘어 강하게 퍼지면 뇌는 그것을 휴식 신호가 아니라 과부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향은 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주지 않으므로 과량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후각신경은 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향은 결국 신경계를 자극하고 피로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두 번째 주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도한 향 때문에 잠을 더 못 자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불면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라벤더 오일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켜두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새벽마다 두세 번은 깨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사용 시간을 줄이고 양을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권유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머리가 가벼워지고 깊은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결국 적당이라는 균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향을 섞어 쓰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라벤더도 좋고 캐모마일도 좋으니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향이 섞이면 오히려 뇌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각은 예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강한 향이 겹치면 신경계는 안정이 아니라 긴장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일은 보통 1지방울이면 충분하다. 향기는 30분, 1시간 정도 맞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잠드는 동안 밤새도록 틀어놓기보다는 잠들기 전 루틴으로 활용한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잠이 달아났다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다 사용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 향기를 은은하게 줄이고 사용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아마도 머리는 더 가볍고 숨은 더 편안하며 잠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향기는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은은함이야말로 뇌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열쇠입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 꾸준히, 이것이 향기를 수면의 동반자로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향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잠을 부르는 천연 향기가 오히려 불편함을 일으키고 때로는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특정 질환과 향기의 충돌 때문입니다. 숙면을 원한다면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천식과 호흡기 질환입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처럼 은은한 향도 일부 환자에게는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칼립투스는 호흡기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천식 환자에게는 오히려 기침과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천식협회에서는 향 오일은 천식 환자에게 조심히 사용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향은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강도가 높을 경우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어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칼립투스나 로즈마리 같은 향이 심혈관 질환자에게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천연 향기라고 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라벤더나 캐모마일 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생기거나 코가 막히고 눈물이 흐를 수 있지요.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캐모마일 향을 맡고
오히려 코가 막혀 잠을 설쳤습니다. 이후 라벤더로 바꾸자 비로소 편안한 숙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향이 실제 질환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이나 개인 체질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향의 성분 자체가 호흡기와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자에게는 명백히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후자의 주장에 더 가까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게 맞는 향을 찾는 것 아민입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도해보고 몸이 불편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향이, 내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 체질의 차이이자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내 몸은 어떤 향에 가장 편안히 반응할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숙면의 시작입니다. 향기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모든 도구가 그렇듯 올바르게 사용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질환과 체질을 이해하고 맞는 향기를 선택한다면 향은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반대로 이를 무시하면 향은 불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어떤 향기 하나로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순간 말입니다. 빵 굽는 냄새에 어린 시절 할머니 집이 떠오르고 장미 향기에 첫사랑의 모습이 겹쳐지듯 향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깨우는 자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후각신호는 눈이나 귀와 달리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편도체와 해마로 전달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곧바로 우리의 감정과 추억을 건드리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을 프루스트 현상, 피루스트 페노메논이라고도 부릅니다. 향기를 맡는 순간 잊고 있던 추억이 영화처럼 되살아나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숙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불안과 긴장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과거의 따뜻하고 안전했던 기억을 불러와 뇌에게 괜찮다, 안전하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연구소에서는 라벤더 향을 맡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잠드는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꿈을 꾸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즉, 향은 수면의 질뿐 아니라 꿈의 정서적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향기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연상작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후각신호가 뇌의 기억 회로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향은 실제로 감정과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대화하며 후자의 힘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향 하나가 불안한 마음을 풀어주고 깊은 잠을 이끌어내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전쟁의 기억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시골집에서 맡던 소립향이 나는 오이를 권해 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향기를 맡으니 마치 고향의 산길을 걷는 듯 마음이 편해져서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향기가 불러낸 추억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었던 향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비누향 혹은 할머니의 부엌에서 풍기던 국물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불러올 수 있는 향기를 잠자리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향기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오늘의 불안을 씻어내고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순간, 그것이 바로 향기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라벤더, 캐모마일, 유칼립투스 같은 천연 향기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인공 방향제, 과도한 사용, 잘못된 시간대 사용이 수면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바로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는 우리 뇌에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풀리고 뇌파는 점차 느려지면서 잠에 빠져듭니다. 반대로 나쁜 향기는 뇌에 긴장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호흡이 불편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신경계는 밤새 깨어있게 됩니다. 같은 향기지만 그 질과 사용법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후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고 귀는 막을 수 있지만 코는 숨을 쉬는 한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향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모든 향은 결국 개인 취향이 아니냐라는 주장과 아니다, 향의 성분과 강도에 따라 신경계 반응은 명확히 다르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어떤 향은 불면을 고치고 어떤 향은 불면을 악화시키는 명확한 차이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향은 내 몸과 마음을 위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어디로 놓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좋은 향을 선택하면 내일 아침은 가볍고 상쾌할 것이고 나쁜 향을 선택하면 내일 아침은 무겁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를 베개 옆에 두고 계신가요? 인공 향기입니까? 아니면 천연 향기입니까? 강하고 화려한 향입니까? 아니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입니까? 작은 차이가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은 향기는 숙면과 건강의 길로, 나쁜 향기는 불면과 피로의 길로 이어집니다. 두 갈래 길 중 어디를 걸을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향은 단순히 불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뇌와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의 진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숙면을 부르는 향기의 세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라벤더의 부드러운 진정 효과, 캐모마일의 은은한 평온, 유칼립투스의 청량한 숨결. 이 세 가지 향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흔히 겪는 불면의 벽을 조용히 허물어주는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공 방향제의 함정, 잘못된 사용 시간, 과도한 사용, 그리고 특정 질환과의 충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이었습니다.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 사이의 갈림길에서 오늘 여러분이 내린 선택은 결코 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밤의 잠을 바꾸고 내일 아침에 기분을 바꾸며 앞으로의 삶의 활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향은 단순히 공기를 채우는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추억과 감정을 깨우는 열쇠이며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향 하나로 내 불면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향만으로 모든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은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어둡고 긴 밤을 지나갈 때 베개 옆에 작은 향기가 여러분 곁에서 등을 두드려주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베개 옆에 어떤 향기를 두시겠습니까? 라벤더의 따뜻한 한 손길, 캐모마일의 고요한 품, 유칼립투스의 시원한 숨결, 그중 무엇이든 여러분의 선택은 곧 새로운 수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불면으로 고통받았던 지난날은 뒤로 하고 향기를 통해 평온한 밤을 회복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얻은 작은 지식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향기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향기 하나가 우리의 불안을 덜고 마음을 지키며 내일을 밝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숙면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그리고 편안한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